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지난 5월 영상에서 계자리 목성과 금성이 가까워지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6월 9일 전후로 이란 미국 전쟁 종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측대로 6월 12일 파키스탄 중재로 종전 합의문 최종 문안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6월 15일 종전 합의와 함께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계자리에서 목성과 금성이 만나는 시기에는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다만 토성이나 화성의 뒷받침 없이 두 행성만 만날 때 진행된 약속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빗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종전 흐름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방향은 맞는데 빗장이 걸린 구조가 국내 정치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비대칭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G7이 자리를 비워두었으며 세계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밖에서는 분명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다릅니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긴장이 깊어지고 정치는 소모전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성장하는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바깥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장을 담아낼 내부의 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회가 커질수록 그것을 담아낼 내부 정치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비대칭은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서 있는 자리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기존 정치 구조로는 이 비대칭을 버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목성, 명왕성 대립입니다. 2026년 6월 말부터 1년 동안 목성은 사자 자리에 머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10하우스에 해당합니다. 10하우스는 지도자의 능력, 국가의 공적 위상, 국제 무대에서의 얼굴입니다. 유럽연합이 먼저 손을 내민 것도, G7 연속 참석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성은 4하우스 물병자리 명왕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4하우스는 국내 정치 상황을 뜻하고, 명왕성은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이 대립은 타협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되든, 기존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 밀어붙이든, 향후 1년 안에 대한민국 권력 구조는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명왕성이 관여하는 사건은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거나 더 깊이 균열이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이미 기존 정치 구조의 재편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변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알골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목성, 명왕성
대립 구도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바로 알골별입니다. 알골별은 숨겨져 있지만 목성 명왕성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숨은 영향력으로 작동합니다. 알골별은 대중적으로는 불운의 별, 추락의 별로 알려져 있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골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알골은 권력을 금지하는 별이 아닙니다. 권력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별입니다. 그 요구를 외면하는 순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빠르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면 그 무게를 받아내는 자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내어줍니다. 알골의 영향은 개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도 정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개혁보다 먼저인 정당, 사적 생존이 공적 책임보다 앞서는 정치인, 이것이 알골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변화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토성 양자리입니다. 2025년 2월에 했던 토성 양자리 예측을 검증하면 기존 정치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 동안 토성과 양자리 만남으로 인해 대한민국 기존 정치는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지도자도 기존의 정치 구조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화가 시대가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명 변경과 새로운 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물 경제에 능한 대표를 세워 경제 정당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을 뜻하는 토성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혁을 시작해야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이 정확히 그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비대칭이 현실적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인 목성, 명왕성 대립은 구조적 이유이며 세 번째 이유인 알골은 원리적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인 토성 양자리는 숙명적 이유입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기존 정치 구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했던 예측을 검증하면 인물의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장관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교육자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정치보다는 개인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개혁 정치인의 길을 걸으려면 내면 수양과 자기희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무모한 용기와 위험한 결단이 내부 분열만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와 결단은 정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방향이 잘못 잡히거나 내부를 설득하지 못할 때는 본인과 조직 모두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2023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2027년 이후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니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방향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책임 있는 정치도 기대해 봅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알골별의 원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골은 책임보다 권력 유지가 앞서는 순간 배려는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빠르게 추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알페라치 별의 원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표에 도달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달성한 목표에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쉽게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수지만 어느 정도 진보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본인의 영혼도 편하고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움직이는 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변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외교와 정치의 비대칭이 임계점에 달했고 목성 명왕성 대립은 이미 정치개혁을 그려놓았으며 알골은 책임 없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토성 양자리는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4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지금 정치의 구조 변화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바깥에서는 강대국의 신뢰를 받으면서 안에서는 자기 지도자에게 안정된 임기 하나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 이 어긋남이 지금 대한민국의 두 얼굴입니다. 우주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로 보여줄 뿐입니다. 개혁의 문은 열렸고 알골은 조용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대한민국 정치의 성숙함이고 그 성숙함을 만드는 건 결국 국민의 현명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잠성학이었습니다.